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숙종임금 시대 충청도 덕산군 계악골의 너른 들녘에 황금빛 벼 이삭이 고개를 수그린 채 바람결에 일렁이고 있었다. 1년 동안 애쓴 노력이 풍년을 기약하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했다. 허나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추어진 듯 행복해 보여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나 근심거리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했다. 이 마을에 창수 벼슬을 하고 낙형한 윤명윤이란 사람이 있었다. 윤창수는 남부러울 것 없이 유복하였으나 두 번의 상처를 하고 나니 또 아내를 얻어 지낸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첫 부인에게서 얻은 유일한 핏줄인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홀로 키웠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그의 나이 40이 넘으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지내는 일이 녹록하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아내가 있는 단란한 가정을 한 번 더 꾸리고 싶었다. 다행히도 아내 복이 있었는지 윤창수는 20살이 넘은 젊고 현숙한 여인 이 씨를 세 번째 아내로 맞이했다. 착하고 고운 심성을 지닌 이 씨 부인은 나이 차이가 있는 남편과 10살 의붓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원래부터 어린아이를 예뻐하고 가여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고운 심성의 이 씨 부인은 10살의 의붓아들을 친아들 못지않게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폈다. 그 어떤 친어머니보다 따뜻하고 깊은 애정으로 아이를 품어주니 아이 역시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윤창수 댁에는 그제야 화목하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가정이 이루어졌다. 집안의 웃음꽃이 떠날 줄 몰랐다. 옛말에 불행은 문으로 오고 행복은 바람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윤창수의 가정에도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15이 된 아들에게 기이한 병마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사소한 곱불인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아이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서방님, 아들 몸이 이상해요. 좀 자세히 살펴보셔요. 의원에게 약을 지어와 먹여도 소용이 없어요. 어떡하죠? 허허, 부인, 이게 도대체 아이가 팔도 다리도 어허, 몸이 줄어든 것 같소. 부부는 아이에 대한 근심으로 웃음이 사라졌으며 아들의 몸이 날이 갈수록 조금씩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수많은 의원과 이름난 명의를 찾아와 온갖 기하다는 약을 처방했지만 백약 무효였다. 심지어 굿도 해보고 경도 읽어주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부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들은 작디 작은 새끼 쥐만큼이나 쪼그려들어 이불 속에 파묻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눈앞에서 자식이 줄어드는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윤창수는 어떠한 약도 소용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체념하기에 이르렀다. 희망이 사라진다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허나 이 씨 부인은 체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생각했다. 세상이
좁은 듯 넓다 하지 않은가? 내가 아직 찾지 못한 아들의 치료약이 반드시 있을 게야. 내가 저 가여운 아들을 반드시 낫게 할 것이야. 이씨 부인은 죽어가는 의붓아들을 부여잡고 밤낮으로 지성을 들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그녀는 수백리 떨어진 충청도 대흥군에 명의로 이름난 허담이라는 의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내는 사랑채에 있는 남편을 찾았다. 여보, 아들을 고쳐줄 용한 의원이 있다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부인, 그만하면 되었소. 혹시나 하는 신랄 같은 희망에 기대다. 아닐 시에는 그 마음을 추스리기가 너무 힘이 드오. 이젠 그냥 받아들입시다. 애쓰지 마시오. 남편은 침울한 낯빛을 하며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하지만 방을 나온 아내는 그 명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심하고 지체 없이 수백리 길을 떠났다. 차가운 삭풍이 살을 애는 듯 매섭게 불었으며 꽁꽁 언 땅은 내딛는 걸음을 더디게 하였다. 단단히 채비하여 길을 떠났지만 매서운 바람은 겹겹이 두른 옷 사이로 스며들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다 못해 바늘 끝으로 찌르는 듯 아파왔다. 그러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씨 부인의 간절한 마음은 삭풍보다 더 거세었다. 험난한 고갯길을 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넜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허담의 집에 도착하였다. 이씨 부인은 문 앞에서 휴 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되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명의로 소문난 허의원의 집은 온종일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니 허의원은 환자를 돌보느라 제때에 끼니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처지였다. 동이 트기 전 찾아간 이씨 부인은 안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허의원을 만날 수 있었다. 의원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요. 멀리서 찾아온 파리한 얼굴을 한 여인이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롯이 여인의 애절한 마음이 허 의원에게 전해졌다. 이윽고 여인이 내민 보자기 안에서 꼬물거리는 사람의 형체를 본 허 의원은 난생 처음 보는 괴이한 형체에 깜짝 놀랐다. 이씨 부인은 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아들의 병세를 설명했다. 처음엔 고뿔이 걸린 듯 하더니 아이의 몸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몸이 새끼지만큼 작아졌다는 이야기와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여인은 연신 눈가를 닦았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허담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허연 역시 이러한 병은 난생 처음인데다가 어떠한 의서에서도 언급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한숨이 절로 나왔으나 그렇다고 섣불리 모른다는 내색을 할 수도 없었다. 애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여인의 희망을 면전에서 절망으로 바꾸기에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명이라는 명성에 허물이 생길까 염려도 되었으나 고칠 수 없는 환자를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완치시키고 싶다는 의원으로서 사명감이 생겼다. 허 의원은 담담한 어조로 이씨 부인을 위로하듯 말했다. 그리 기이한 병은 일찍이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짧은 의술로는 당장 병명을 알 수도, 그렇다고 약을 처방할 수도 없겠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찾아오신 정성을 보아 제가 밤새도록 의서들을 찾아보고 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이씨 부인은 허담의 말에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근처 주막에 머물기로 했다. 허담은 이씨 부인이 떠나자마자 아내에게 일러 오늘은 잠시 환자 보는 것을 쉬겠다 말한 후 의서가 가득한 서재로 향했다. 선반에 겹겹이 쌓인 의서들을 한 권씩 꺼내어 펼쳐보며 뭔가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살폈다. 그의 손때 묻은 의서들은 물론이요, 쉽게 구할 수 없는 진귀한 옛 문헌들까지 꼼꼼히 보았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올 때까지 허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방도를 찾고자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씨 부인의 아들처럼 몸이 쪼그라드는 희귀한 병의 병명이나 치료법은 찾을 수 없었으며 자신의 무수한 치료 경험에 비춰봐도 답이 없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의술이 어떠한 실마리도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상실감은 허담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으며 무수히 많은 책장을 넘긴 손가락은 더 이상 펴지지가 않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지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다. 허담은 몰려드는 피로에 서안에 몸을 기대고 맥없이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눈을 감았다. 비몽사몽간에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 내가 깜빡 잠이 들었구나. 이 이른 아침에 누구인 게지? 허담은 비척거리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어제 보았던 이씨 부인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처음 본 1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은 생기가 넘치고 눈동자는 맑게 빛났다. 의원님, 혹시 처방을 하셨는지요? 아, 그것이 아직 처방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군요. 처방 전이라니 마침 잘 되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의원님, 제 아들 병이 나았습니다. 이어서 이씨 부인은 지난밤 주막에 묵는 중에 공씨 성을 가진 의원님을 만났는데 병명이 인골질이라 하면서 젖을 먹이면 나을 것이라 하여 그리 하였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것이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혹시 처방을 내리셨으면 약값이라도 치른 후에 가려고 이렇게 들렸답니다. 그럼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으며 허은에게 인사를 한 후 아들과 함께 멀리 사라졌다. 허담은 놀라움과 함께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뭔 소리인 게지?
아직 아무 처방도 하지 않았는데 병이 나았다니. 게다가 젖을먹이라니. 도저히 처방이라고 할 수 없는 젖을 먹여 병이 나았다는 말에 허우원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덜컹 하고 방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허 의원을 불렀다. 허담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그의 아내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다. 여보, 밤새 잠 못 이루셨군요. 어서 따뜻한 죽이라도 드세요. 허 의원은 꿈이 너무나 생생하였던 터라 긴가민가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리더니 이내 문이 열리며 어제 보았던 이씨 부인이 힘없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허은에게서 좋은 소식이라도 기대하는 듯 눈빛은 희망에 차 있었다. 의원님, 방도를 찾으셨는지요? 혹 제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순간 허담은 꿈에서 본 이씨 부인의 환한 얼굴과 현실 속 그녀의 희망 어린 간절한 표정이 겹쳐져 보였다. 이 상황이 왠지 모를 기시감처럼 여겨졌다. 꿈에서 들었던 젖을 먹였다는 처방과 공의원이라는 꿈속 이씨 부인의 말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니 뭔가에 이끌리듯 허 의원은 말을 이었다. 부인의 아드님은 인골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듯합니다. 인골질이라는 것이 사람의 뼈대가 점차 쪼그라드는 희귀한 병으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이는 사람의 젖으로 보해야만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처방에다 흔한 사람의 젖을 약으로 먹이라니 이씨 부인은 반신반의했으나 명의 허의원의 처방이니 희망의 끈을 부여잡듯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허담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처방을 들은 남편 윤창수는 아연실색하며 크게 한숨을 쉬고 실망한 듯 방을 나갔다. 하지만 이씨 부인은 절망하지 않고 널리 수소문하여 유모를 구했다. 그리고 허담이 일러준 대로 작은 이불 속에 파묻혀 겨우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쪼그라든 의붓 아들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이씨 부인은 흔들림 없이 정성껏 유모의 젖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의 몸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핏기 없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희미했던 눈빛에는 다시 빛이 서렸다. 이씨 부인은 매일 밤낮으로 아들의 몸을 살피며 기적 같은 변화에 감사하였다. 이렇게 젖을 먹인 지 6개월이 지났다. 갓 태어난 새끼쥐만큼 작았던 몸은 이전의 15살 소년의 건강한 체형으로 돌아왔고 헬쑥하던 얼굴에는 소년의 풋풋함이 묻어났다. 윤창수와 이씨 부인은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기쁨 어린 눈물을 흘렸다. 온 집안은 예전처럼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윤창수는 미리 절망하여 한탄만 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이씨 부인의 아들에 대한 극진한 보살핌과 허담 의원의 지혜가
아들을 살려냈음을 깨달았다. 이에 윤창수는 아내의 권유로 돈 500냥과 귀한 비단 몇 필을 준비하여 허담에게 보답하려 길을 나섰다. 윤창수는 허담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준비해 간 돈 500냥과 귀한 비단을 내밀었다. 의원님의 지혜로운 처방 덕분에 제 아들이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이 작은 성이라도 받아주십시오. 허담은 윤창수의 극진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준비해온 선물을 완곡히 거절했다. 장서 어르신, 저는 그저 아는 바를 전했을 뿐 약 한 첩 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은 것은 아드님을 낫게 하고자 하는 부인의 간절함과 하늘의 뜻 덕분입니다. 어찌 이런 큰 보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허담은 끝까지 보답을 받지 않으려 했다. 아들을 살려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고집을 꺾지 않은 윤창수는 억지로 돈과 비단을 허담에게 떠맡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허담은 건네받은 돈과 비단으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구호하는 데 썼다고 한다. 아들이 완치된 후에도 혹시나 아들이 병이 재발할까 염려스러운 이씨 부인은 여러 날 아들이 깊이 잠들 때까지 아들 옆에 앉아 아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곁을 지키다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꿈결에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다. 온화한 미소에 감사한 눈빛으로 이씨 부인을 바라보더니 이씨 부인의 곁에 살포시 앉아 이씨 부인의 손을 지그시 잡고 말했다. 아들을 박대했던 둘째 부인과는 달리 자네는 내 아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었으니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네. 자네의 지극한 정성과 선행에 하늘이 감동하여 큰 복을 내릴 것이네. 앞으로 훌륭한 아들 둘을 더 두게 될 것이니 부디 이 옥 기린을 받아주게나. 그 여인은 어린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첫째 부인이었으며 그녀는 이씨 부인에게 손에 들고 있던 옥으로 만든 기린 2개를 이씨 부인의 품에 안겨주고 호련히 방문 밖으로 사라졌다. 꿈에서 깬 이씨 부인은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은 단지 가여운 의붓아들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돌보았을 뿐인데 이러한 꿈을 꾸니 기이하다 생각했다. 세월은 흐리는 강물처럼 흘러갔다. 이씨 부인은 그 후로 2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낳은 2 아들 모두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 큰아들 봉유는 학문에 매진하여 당대 최고의 학자로 명성을 떨쳤으며 그의 깊이 있는 학식과 바른 품성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둘째 아들 봉구는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훗날 이조 판서에 올라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셋째 아들 봉호 또한 과거에 급제하여 훗날 대사원에 오르며 가문을 빛냈다.
윤창수와 이씨 부인 또한 무병장수하며 세 아들과 함께 영화를 누렸다 한다. 사람들은 이 영화가 의붓 아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피고 아무런 대가 없이 덕을 베풀었던 이씨 부인의 고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칭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후대의 길이 전해지며 참된 어머니의 사랑과 덕행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감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